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9차시이고요. 확률이랑 그 확률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가능성을 뭘로 표현한 거? 숫자로 표현한 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숫자에다가 넣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페르마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파스칼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죠. 수학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박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거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둘이 이제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요, 5판 3선승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둘 다 이제 어떤 내기를 하게 됐는데 5판 3선승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돈을 상금을 어떻게 이제 나눠 가지는 그 상황이 이제 생겼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2승을 했고요. B라고 하는 사람이 1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판이 이제 두 판 남아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막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전혀 요 이후에 서로 이제 승부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요 2승을 하고 1승을 했는데 그 상금을 갖다 그럼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서로 페르마라고 하는 사람과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이제 서신을 교환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상금을 총 이제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상금 총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얼마만큼을 서로 나눠 가져야 되겠습니까?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두 분이서 낸 결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둘 다 이제 실력이 비등비등하다라고 할 때 남아있는 판이 두 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똑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상태에서 네 번째 판에서 A가 이길 경우, B가 이길 경우 나눠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 그러면 이제 A가 이기면 사실 끝나죠. 요 상황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B가 만약에 이겼다고 하면 다섯 번째 판에서는 이제 뭐다? A가 또 이길 수 있고 B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한다. A가 이렇게 이겼을 때도 만약 다섯 번째 판을 만약 한다고 하면 여기서도 A가 이길 수 있고 B가 이길 수 있는 그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네, 세 번째까지 했을 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AA가 이기고 이 경우에는 AB 이기고 이 경우에는 BA 이기고 이 경우에는 BB 이렇게 이제 이긴 상황이죠. 근데 각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때는 이제 전부 다 똑같겠죠. 그죠? 그 대판 다섯 판, 만약에 다섯 판까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될 때 각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은 상황에서 A가 이길 상황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상황이나 된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상황은 무조건 이제 A가 상금 획득하는 상황이고 B가 상금 획득하는 상황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B가 상금을 획득하는 상황이 요거밖에 없어서 그러면 이제 상금을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게 낫겠다. 총 4개 중에서 3개 정도, 3판 정도는 4판 정도 중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모든 가지의 경우의 수가 총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는 이제 A가 이기는 상금을 가져가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4개 중에 1개는 이제 B가 상금을 가져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상금이 총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A는 100 중에서 4분의 3을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고 B는 100 중에서 4분의 1을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이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어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요거 이제 세워 놓는 게 이게 나중에 학문으로서 나중에 뭐 도움이 되겠네. 근데 하다 보니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확률이라고 이걸 쓰는 상황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뭘로 발전하더라? 학문으로서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확률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나중에 수학 교과가 있습니다. 수학 안에서 전공이 있는데 확률론이라고 하는 발음이 꼬이네. 죄송합니다. 학문이 나중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다 시작은 어디에서 일어났다? 페르마와 파스칼이 교환한 이 서신 편지에 의해서. 근데 그 편지 내용은 이제 뭐다? 도박사들이 상금을 가르는 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아는 척 해봤어요. 자,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생각톡을 보시면 한 개의 동전을 여러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관찰하는 실험을 해보자. 이런 시행을 해봤다는 겁니다. 실험, 이런 걸 시행이라고 한다 했었죠. 반복이 가능하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실험과 관찰, 이걸 시행이라고 한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동전을 던져서 그 횟수를 한번 관찰해 보자. 그래서 상대도수, 어떤 상대도수? 던진 횟수 중에서 앞면이 나온 횟수, 이거를 상대도수라고 한다 했을 때 실험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다음 표를 완성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번 던졌을 때, 50번 던졌을 때, 100번 던졌을 때, 150번, 200번 요걸 갖다가 이제 한번 던져 봐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이거 던지기가 힘들겠죠? 그죠? 어쨌든 그걸 던져 가지고 요걸 한번 작성을 해 보시면 돼요. 나중에 시간 많을 때 보세요.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요 프로그램을 한번 써 볼게요. 네, 제가 동전을 실제로 던질 수는 없어서 이걸 엑셀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별거 아니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일단 이해가 되니까 그냥 간단해요. 던진 횟수를 1부터 10회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각각 옆에다가는 이게 0에서부터 1 사이에 랜덤한 값을 이렇게 돌려주라고 했어요. 각각의 칸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던진 게 0.28 이라고 하면 이 값이 만약에 앞에 있는 게 0.5보다 크다 그러면 앞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면 뒤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함수를 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있는 거는 뒤라고 나온 거고요. 두 번째 던진 거는 이게 0.5보다 크니까 앞이라고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10회 던졌을 때 동전이 뒤가 나오느냐 앞이 나오느냐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총 10회까지 나온 게 이게 앞이 6번 나왔고 뒤가 4번 나왔다. 그거를 누계를 이렇게 이제 시켜 놓은 거예요. 10회 던지면 누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추를 누르면 다시 이걸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던지면 아유 이러니까 이제 뒤가 총 9번이 나왔고 앞이 한 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던진 횟수를 계속 누적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던졌을 때 누적이 된 그래프는 여기에 나오게 되고요. 앞에 던진 요 10회에 대한 그래프는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40, 50, 60, 70, 80, 90, 100번 던진 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계속 던져 볼게요. 110번, 120, 130, 140, 150, 160, 170, 180. 뭐 이런 식으로 되죠. 던져보니까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던져보면은, 총 한 10번 정도 요렇게 관찰하면 이거는 변동성이 많이 크게 돼요. 그죠? 그런데 한 230번 정도 요렇게 이제 던지니까 앞이 116번, 뒤가 114번 정도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죠? 요 변동성이 계속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음, 작아지게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던진 횟수를 누적시키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n번 던졌을 때 총 340, 350번 요렇게 이제 던졌을 때 누계시킨 게 182번, 168번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지만 이걸 한 1000번쯤 반복하고 5000번, 10,000번 계속 이걸 반복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앞이 나오는 확률과 뒤가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로 나중에 같아진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한 500번 정도는
사실은 몰라요. 500번 던져가지고는 이게 2분의 1로 간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데, 한 이걸 1000번, 2000번 정도 계속 던지다 보면은 요 변동성이 계속 줄어드는구나. 앞이 나올 확률과 뒤가 나올 확률이 거의 비슷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해보라는 실험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한 750, 아이고, 이게 느려가지고,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할 수 없는데, 한 800번 정도 던지니까, 앞이 나오는 거랑 뒤가 나오는 횟수가 거의 나중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그죠? 한 400개 중에서, 한 800개 중에서 15개 정도 차이가 나오는, 그 정도만 이제 나오게 되어서, 이제 N번 던졌을 때 뒤가 나올 비율, 앞이 나올 비율은 거의 비슷해져서, 결국에는 2분의 1로 수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이제 실험한 걸 살펴보니까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앞면이 나오는 횟수의 상대도수는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 추측해보자. 어떤 값에 가까워지더라? 0.5라고 하는 값, 즉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에 수렴을 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던져봤대요. 그러면 한 개의 동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조사해서 그 상대도수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100번, 200번, 300, 400, 500, 600, 700, 1000번까지 던져봤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가 각각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래서 상대도수, 던진 횟수분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대한 상대도수는 이렇게 이제 된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 값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0.5라는 값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이제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상대도수가 가까워지는 값인 0.5는 앞면과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같은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뭐와 같다?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와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그 일정한 값은 일어나는 모든 경우에 대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비율과 같다라는 이 결론이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이냐? 어떤 시행이 있습니다. 그 시행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있겠다, 맞죠? 그 모든 경우의 수, 이 중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요 값이 P라고 할게요. 스몰 P라고 하면 그거를 뭐다? 어떤 시행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시행을 이제 100번도 하고 200번도 하고 300번도 하고 하다가 한 10,000번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10만 번도 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하는 확률을 횟수를 갖다가 점점 늘려가요. 그러면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이 비율이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그 비율이 어디에 가까워진다? 계속 이제 하다 보면은 그 값이 P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 값인 P에 가까워져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겠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불러야겠다. 요 말을 이제 하자는 겁니다. 이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비율을 우리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는 어떻게 정해야겠다?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확률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이게 무엇이 되느냐? 수학적 확률. 이름을 붙입니다. 수학적 확률이라고. 수학적 확률이 아닌 게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통계적 확률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통계적 확률은 이렇게 100번, 200번, 300번, 400번, 10,000번, 10만 번, 1000만 번 계속 이렇게 이제 누적해 나가는 실제로 해보는 확률을 통계적 확률이라 하고요.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걸로 계산하는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 해요. 결국 이 앞에서 이제 했던 이 실험은 무엇이냐 하면 수학적 확률은
나중에 뭐에 가까워진다? 통계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이, 미안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통계적 확률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 값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큰 수의 법칙이라 하는데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게 돼요.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통계적 확률은 나중에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지금 이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수학적 확률을 어떻게 구할까? 일단 기초적인 그 내용을 쌓는 걸 목적으로 할 거예요. 알겠죠? 중학교 2학년에서는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그 기초적인 과정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상자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4개, 파란 공 3개, 노란 공 5개가 들어있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모두 다 같고 보면서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을 뽑을 가능성은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확률 P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한다?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이거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 중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빨간 공이 4개 있고 파란 공이 3개 있고 노란 공이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중복이 동시에 내가 빨간 공이면서 파란 공을 한 개만 뽑을 수 있겠어요? 그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 일어나는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걸 더해주면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모든 경우의 수는 4 더하기 3 더하기 5고요. 사건 A는 뭐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건은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은 빨간 공 4개, 파란 공 3개, 노란 공 5개 중에 파란 공 3개를 뽑는 경우니까 3.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래서 이제 얼마가 된다? 12 중에서 3이 된다. 그래서 이걸 기하분수로 나타내주면 약분해주면 4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말 시끄럽네요. 예제 2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서로 다른 거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주사위 2개를 던지니까 뭐죠? 여기에 이제 이제 A라고 하는 주사위, B라고 하는 주사위가 있으면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총 6가지 곱하기 6가지. 왜냐하면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경우의 수는 이거는 6 곱하기 6 해갖고 36가지가 됩니다. 그럴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찾아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뭐가 있죠? 6이 나오고 4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5, 3 나오는 경우 4 그리고 4랑 6이랑 4가 나오는데 왜 5랑 3이 나오지? 미안합니다. 정신이 산만하네요. 핑계를 대자면 정신이 산만하네. 자, 5랑 5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뭐가 나와야 됩니까? 4랑 6이 나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10이 되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다? 3가지다 라고 이제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P는 전체 36가지 중에서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되는 것은 3가지가 나오게 되어서 36분의 3, 12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자, 토론하기를 보겠습니다. 토론하기를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면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직육면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직육면체를 던질 때 1이 나올 확률을 6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나? 친구들과 토론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토론하면은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난 자신 있게 6분의 1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1이 나올 가능성, 2가 나올 가능성, 3이 나올 가능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1이 나올 가능성이 다른 숫자가 나올 가능성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다? 6분의 1이라 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그죠? 숫자 1이 나올 가능성이 2가 나올 가능성과 3이 나올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6 중에서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즉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뭡니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이 숨어 있었어요.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실험이 아니면 확률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말을 하시면 돼요. 자, 확률의 기본 성질 세 가지가 있는데 빠르게 정리를 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걸 읽어보면 보통 타당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확률을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 하면은 모든 경우,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요걸로 이제 확률 P를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는 안 일어날 수 있고 안 일어나면 이 경우의 수는 0이 될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전부 다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뭐예요?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죠?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0이 되거나 아니면 모든 경우의 수가 됩니다. 만약에 0이 된다고 하면은 모든 경우의 수분의 0이 되니까. 그죠? 모든 경우의 수 분의 0이 되니까 확률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경우의 수다라고 하면 모든 경우의 수분의 모든 경우의 수가 되니까 이 경우에는 확률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아니면 1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특히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반드시 0이고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무조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 해요.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이 P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라고 정하고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라고 정합니다. 이것을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알아놓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을 풀어보면 주머니 속 모양과 크기가 같은 오렌지 맛, 모양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각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합니다. 각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한 실험이나 아니면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이 말을 쓰지? 라고 생각하면 이 말이 보장되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오렌지 맛 젤리 2개, 그 다음에 포도맛 젤리 6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젤리를 꺼낼 때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총 몇 개 중에서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 이거는 총 얼마예요? 10가지죠? 아니다. 10가지가 아니라, 아유, 정신산만해, 진짜. 야, 밥 먹으러 안 가나? 자, 모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오렌지 맛 2개,
아니면 포도만 6개가 있는데 하나를 뽑을 때 포도 마시면서 오렌지 마신 사탕을 뽑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모든 경우의 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가지다? 8가지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렌지 맛 젤리를 꺼낼 확률을 구해 봅시다. 그러면 모든 경우가 8개 중에서 오렌지 맛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다? 4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사과 맛 젤리를 꺼낼 확률, 이거는 총 8가지 중에서 사과 맛이 뭐 있어요? 없죠. 오렌지 맛과 포도 맛만 있는데 사과 맛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사과 맛은 이 중에서 빵 게 있으니까 이것이 일어날 확률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과일 맛 젤리를 꺼낼 확률이래요. 오렌지 맛과 포도 맛은 전부 다 과일 맛이죠. 그래서 이제 총 8개 중에서 과일 맛이 이제 꺼낼 확률은 8개니까 이것이 일어날 확률은 8분의 8 해가지고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 확률은 4분의 1. 이거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사과맛,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무엇이다? 1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